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무심입니다. 오늘은 목요일이죠. 음력으로 6월 금음날입니다. 내일은 윤6월 초하루입니다. 내일 또 6월 초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음력으로. 원래는 윤달이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7월 24일인데 제가 이 돌을 닦아서 견성 성불 해가지고 해탈하여서 마음이 쉬어지고 자유롭게 사는 그런 길은 영상으로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은 날씨도 덥고, 자, 비도 장마가 또 이어질란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몸과 마음이 지치고 힘든 이런 더운 여름철에는 무엇보다 육신 건강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시간에도 나의 생각과 마인드, 정신 상태, 또 나사를 좀 풀린 걸 좀 도와주려고 그러한 내용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동물이겠습니까? 식물이겠습니까? 사람은 동물입니다. 움직일 동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이 계속 밤에 잠자거나 낮에 너무 피곤해가지고 잠시 누워서 30분이고 1시간이고 잘 때 그때를 제외하고는 인간은 쉼 없이 온 전신을 움직여야 됩니다. 움직이면서 또 가끔씩 힘들게 들고 당기고 밀고 또 밀어 올리고 위에서 끌어당기고 또 다리도 전신을 많이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가 움직일 때 혈관 속에 있는 혈액이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산소와 함께 우리가 먹은 영양소와 같이 혼합이 돼 가지고 혈액이 순환이 됩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걸 싫어하고 가만히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요즘처럼 더운 여름철에는 더욱 더 심하죠. 추운 겨울날도 그렇고 너무 바깥 날씨가 덥거나 춥거나 하면은 사람이 바깥 활동을 신체 활동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러한 정신을 내가 확 뜯어 고쳐갖고 이래 여름철을 무기력하게 보내서는 안 되겠다. 아무리 더워도 또 아무리 혹한기 추운 겨울날도 그러한 정신이 여기 딱 인식각인이 되도록 정신을 개조시켜 드리겠다 그 말입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그것이 심각하고 나의 육신의 치명적인 변화를 불러오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핑계를 댑니다. 너무 더워서 못 움직이겠다. 시원하게 에어컨 밑에 또는 선풍기 밑에 가만히 앉아서 스마트폰에 좋아하는 유튜브 영상이나 보고 또 뒹굴뒹굴 누워서 이렇게 방 안에서 시원한 데서 그렇게 샤워를 하게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얼마나 그것이 위험한 행동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잠시는 괜찮습니다만은
그러한 생활 습관이 계속 하루 이틀 이어지면은 그것이 바로 근감소증과 더불어서 혈액순환이 점차 느려지면서 근감소가 오고 무기력증, 만성피로, 소화불량, 오만 가지 질환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 왜 그렇게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행동이고 그러한 세월이 계속 이어지면은 내 몸에 오만 가지 질병이 다 찾아오게 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보면은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들을 보면은 물론 그 어린 애들은 신체가 대사 기능이 아주 활발합니다. 신체 내 대사 기능이 한마디로 혈액이 피가 잘 돈다. 그러니까 원기 왕성하고 어린 애들이 날씨가 덥고 춥다고 해서 집에 가만히 있었니까? 가만히 안 있습니다. 어린 애들은 물론 원기가 왕성하고 혈액순환이 잘 되고 대사 기능이 아주 활발하기 때문에 잠시도 가만히 안 있습니다. 막 까불죠, 애들이. 그러니까 더욱더 혈액순환이 더 잘 되고, 안 그래도 원기 왕성한 애들이, 그리고 또 막 뛰어놀다가 또 뭐시 출출하면은 먹고 막 그래 하죠. 또 사는데 걱정이 없고, 어떻게 돈을 벌여야 되고, 잡다한 생각이 많이 없고, 주는 대로 먹고, 부모님들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나이 드신 분들을 보고 우리가 절에 오시는 사람들도 보면 전부 다 나이 드신 분들이거든. 무조건 몸을 많이 움직여라, 운동을 해라 이래 하면 아이고 조금 걸으면 다리가 아파서 숨이 차서 그런 소리를 하죠. 그런데 다리가 아프고 좀 걷고 스쿼트를 하고 계단 오르기를 하고 빨리 걷기를 하고 이렇게 하면 왜 숨이 차고 다리가 아프고 어깨가 아프고 팔이 아프겠습니까? 그렇다고 움직이지 않으면, 운동을 해주지 않으면 더욱더 그것이 가만히 있으면 그것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가만히 있으면은 순간은 편한데 아픔이 없는데, 혹시 하루 이틀 열흘 한 달 두 달 지속이 되다 보면은 나중에는 우리 인체 속에 혈관, 모세혈관, 동맥, 정맥 이런 것들이 자꾸 좁아지고 짜부러집니다. 짜부러지면서 모세혈관의 길이가 자꾸 짧아지고 없어지면서 그것이 이제 근감소증입니다. 근육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앙상하니 해가지고 나중에는 숟가락도 못 들어요. 숟가락도 못 들어요. 그러면 근육이 말라붙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앉지도 못, 누워가 있어. 그래서 이제 침상시험을 하다가 요양원에 가서 결국 이렇게 세상을 던지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은 누구나가 대충은 알고 있는데, 그것을 실행을 못하니까 지금 당장 힘드니까 움직이기를 싫어한다고 합니다. 움직인다고 해봐야 걷는 거 잠시 산보하고, 산보를 해도 걸어도 걷는 왜 내가 걸을 때 조금 혈액순환이 되는가, 걸어도 어떻게 걸어야 되는가, 그 이유를 원리를 몰라요. 그냥 터벅터벅 걷는 것은 안 걷는 것보다는 조금 나은데 별로 혈액순환과 근육 형성에 도움이 되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걸어도 팔과 다리를 힘차게 흔들며
활기차게 걸어야 또 걸으면서 자세도 바르게 해야 되겠죠. 가슴을 쫙 들어 올리고 펴고 당당한 가슴으로 팔다리를 힘차게 흔들고 활기차게, 이 다리도 질질 끄지 말고 걸을 때 좀 많이 들어 올려줘야 다리를 들어 올릴 때, 무릎을 들어 올릴 때, 걸음을 걸을 때 다리 하나 무게가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그걸 무릎을 들을 때 들어 올리면은 배 복근의 힘으로 이렇게 힘도 같이 근육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 배도 들어갑니다. 모든 인체는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육과 혈관과 신경, 힘줄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아무리 더워도 추워도 계속 움직이고 가끔씩 힘도 써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그러한 핑계를 대요. 그렇게 되면 하루하루 갈수록 자꾸 악순환이 계속 되면서 더욱더 심각한 육체적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운동, 젊은 사람들이나 운동을 하지 이렇게 생각하시거든. 그거 아닙니다. 내가 몸을 움직이지 않고 활기차게 걷지를 않고 현재 있는 이 자리에서 쪼그렸다가 일어났다가 쪼그렸다가 일어났다가 하는 그것이 바로 스쿼트입니다. 영어로는 스쿼트고 우리나라 말로는 쪼그려 앉다, 이 소리가 바로 스쿼트입니다. 하체 운동 이런 거 팔굽혀 펴기, 그리고 스트레칭 하는 것은 어렵게 생각할 게 없습니다. 스트레칭 하는 것은 온몸에 좀 이 굳어 있던 것을 쫙 펴준다. 기지개를 하면 쫙 이렇게 앉아서 펴주는 것도 스트레칭입니다. 목을 뒤로 지그시 제끼면서 이렇게 한번 펴주는 그것도 스트레칭입니다. 앞으로 인간은 전진적인 활동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고, 또 앉아도 약간 수그리고 목도 앞으로 숙이고 하기 때문에 그 반대편으로 근육이 수축되고 짧아져 가던 힘줄이 그걸 다시 펴주는 것이 스트레칭입니다. 개념이 팔다리를 쫙 뻗어주고 이 몸통을 지그시 비틀어주고 늘려준다, 늘려준다, 이렇게 쫙 펴준다 하는 그 개념이 스트레칭입니다. 다리를 쫙 벌려가지고 이렇게 아플 때까지 해주는 거, 손가락을 쫙 이렇게 폈다가 오므리는 거, 쫙 폈다가 오므리는 거, 또 손가락을 이렇게 벌리다가 이렇게 오므리다가 벌리다가 오므리다가 막 이렇게 피아노 치듯이 하는 이런 운동, 이런 것도 안 하잖아요. 우리가 주먹만 쥐다가 잡고 펴고 이거만 하지, 손가락을 이렇게 피아노 치듯이 이렇게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이런 거, 또 주먹을 잼 이런 거 애들 치기도 이런 거, 또 어깨에 돌리는 이런 거, 전부 다 혈관 속을 흐르는 피를 순환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동작들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육신의 움직임입니다. 움직이면은 전신을 골고루 움직이면은 혈액순환은 잘 되는데, 모세 혈관들이 길이가 길어지면서 혈관이 확장 굵어지면서 근육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걸 유산소 운동과 우리가 일반적으로 활동하는 움직임, 유산소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우리가 걸음을 걷고 빨리 걷기라든지 자전거 타기라든지, 자전거 타기는 조금 힘을 쓰니까 하체의 근력 운동이 되겠죠. 일상 활동하는 이러한 것들은 약 한 10%는 근육 운동이 되고 나머지 90%는 전부 다 유산소 운동,
혈관 속을 흐르는 피의 흐름을 좀 빠르게 하기 위한 동작입니다. 그 우리가 이제 그 집중적으로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힘을 쓰는 근력 운동, 저항성 운동을 나이 들수록 근력 운동을 한 80% 해야 됩니다. 반대로 해야 됩니다. 젊었을 적에는 혈기왕성할 적에는 근육 운동을 많이 해도 되고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해도 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한 20대, 30대 안팎으로는, 그러나 30대 중반이 넘어가면은 자꾸 나이 들어갈수록 근력 운동, 근육이 빠지지 않는 방향으로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운동의 그 방향을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이런 안 하기 때문에 다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팔이 아프고 그런 겁니다. 몸이 불편하다고 근력 운동이나 유산소 운동이나 안 하게 되면 계속 나빠져 가는 길로, 요양원으로 직행하는 길이 빨리 시간이 단축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사람들은 심각하게 생각하지를 않아요. 우선 내가 조금 활동하고 걷고 화장실도 가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이러한 얼마나 지금 나의 나태한 생각, 이것이 지금 내가 병들어가고 지금 요양원으로 가는 지름길인지를 지금 인식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못하고 조금 심하게 좀 아프면 병원에 가면 되지, 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 참말로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병의원에서 감닫고 해결 안 됩니다. 그러면서 자꾸 병원비 걱정을 해서 자꾸 돈을 모으려고 하고 자식들한테 손 벌리고 내 병원 가야 된다. 왜 그런 어리석은 생각하십니까? 내 자신도 고통스럽고 자식들한테 자식들 먹고 살기 어려운데 부담 주고 신경 쓰이게 만들고 그래 합니까? 나이 들어가시면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의료인들이나 병원이나 한의원들이 의사분들, 그분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 말 듣기는 듣되 참고를 하되, 한 사람 의료인들 말에만 100% 믿어가지고 시킨 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건강을 절대 지킬 수가 없습니다. 만일에 가령 무릎이 아파가지고 노보살들이 병원에 갔는데, 아이고 무릎이 아픈 데는 걷지 마라 합디라. 그러면 자꾸 연골이 달아가지고 연골은 재생이 안 되니까 무릎에 연골은 달하면 엑기 시작한다고 안 걸어요. 걷는 것은 물론이고 계단에 올라가는 스쿼트 이런 거 안 걸어요. 그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러면 점점 더 근육이 빠지면서 악화돼 가지고 더욱더 무릎을 못 써요. 그러면서 계속 연골 주사만 맞는 거야. 그러면 나중에는 더욱더 파괴됩니다. 연골 주사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완전히 아주 강한 진통제입니다. 마취제입니다. 그런 것들을 너무 고통스러울 때는 잠시 한 번은 맞겠지만은 그것도 운동을 하기 위해서 맞아야 됩니다. 잠시 고통을 잊고 약한 운동을. 그래서 이 나이 드신 분들이 이런 유튜브를 볼 줄 모르니까 시골에 계신 분들은 지식이 없어요. 의지하는 데는 병원하고 한의원 물리치료실 밖에 없거든. 그런 사람들에게만 의지해가지고
말만 듣고 치료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릎이 아파서 그러면 아프면은 왜 아픈가 그 원인을 모르니까, 알면은 내가 또 사실은 의사분들 시키는 대로 무릎이 연골이 너무 남아있지 않아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근육이 결과적으로 균형을 잃고 근육이 약화돼 가지고 무릎에 그 대퇴사두근이나 햄스트링이나 또 가자미근, 종아리 이런데 근육이 소실이 돼서 그것이 악화되거든. 그러면 그런 근육을 다시 회복을 시키려면은 최대한 그 무릎의 그 연골이 충격이 안 가는 그 길을 공부하면서 다리 하체, 무릎, 대퇴사두근에 또는 종아리, 햄스트링, 대둔근, 엉덩이 근육을 그 강화시키는 그 운동들이 많아요. 그 공부를 안 해서 몰라서 그렇단 말입니다. 그 무릎에 그 충격을 주지 않고 하체의 근육을 발달시키는 다리에 그러한 운동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관절 쪽에 그런 분들은 물 속에서 물 속에서 하는 운동, 물의 그 부력을 이용을 해서 그 체중을 분산시켜서 하체를 강화시키는 운동이 있고, 또 대표적으로 수영장에 가고 물 속에서 아쿠아 근력 운동을 하기 힘든 분들은 굳이 물에 그런 데 가서 아쿠아 운동을 안 해도 됩니다.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그 시간 내서 번거롭게 집에서 얼마나 할 수가 있어요. 일명 그 레그 익스텐션, 앉아서 누워서 서서 다리를 무릎을 쫙 뻗어서 발가락을 쫙 당겨주는 거, 힘주는 거, 그거 하면 대퇴사두근이 발달되고 근육이 생기고 무릎 종기뼈 위에 쫙 뻗어주고 버티다가 2-3초 있다가 내리고 양쪽 발. 또 스쿼트를 해도 스쿼트를 하면은 이게 체중이 좀 실리죠. 많이 내려가지 말고 내려가면 아프니까 약간만 내려가서 또 버티다가 살짝 올라오고 이러한 동작들. 또 누워서 다리를 포개 가지고 일명 꽈배기라 하는데, 위에 다리는 알로 눌러주고 밑에 다리는 버티고 이렇게 살살 이렇게 해주면은 양쪽 다리 다 같이 체중이 실리지 않고 무릎 관절 연골이 손상되지 않으면서 하체의 근육을 발달시키고 많습니다. 꼭 수영장에 가가지고 아쿠아 물속에서 운동하는 그런 것 방법 외에도 물론 물속에서 아쿠아에서 하면 전신을 기분은 좋겠죠. 그것보다 효과를 더 좋게 할 수도 있는 운동이 많아요. 안 걷고 안 해도, 물속에서 안 해도.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이러한 그 지식이 없으니까, 또 대부분 시골에서 보면 이 이런 유튜브에 많이 나오잖아요. 운동법.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 모르는 게 병이라. 모르는 것이 병이고, 알면은 그 육체적인 고통 모든 것을 스스로 번거롭게 어디 가서 수영장에 가서 체육관에 가서 그렇게 안 해도 내 집에서 실내에서 방에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거든요. 유산소, 근력 다 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오늘 아침에는 법문은 제가 많이 해놨고, 제일 문제가 이 몸뚱아리가 고통스러운 문제입니다. 나이 들어가시면서.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시간에는 호흡, 숨 쉬는 거에 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호흡법이 참 많습니다. 정통 그 단전호흡 중에 호기식 단전호흡법이 있고, 뭐 조식이 있고, 2단계 지식호흡법이 있고, 역복식 호흡법이 있고, 뭐 자연호흡법이 있고 많이 있는데, 요 시간에는 그 2단계 지식호흡법, 그리고 2단계 지식호흡법이 좋은 점이 있는 반면에 또 요것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2단계 지식호흡법이라는 것은 요것이 이제 호흡 곤란증이 약간 있거나 가슴이 좀 조여드는 느낌, 그러한 건 사람들이 또 다른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을 수도 있어요. 심근경색이나 협심증 그 초기 전초 단계에서 가슴이 조여들고 가슴에 통증이 약간씩 오다가 그것이 이제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을 놔주고 2단계 지식호흡법이라 하는 것은 말 그대로 2단계, 2단계로 숨을 들여 마셔 가지고 한 뭐 2초나 3초나 참았다가 내쉬는 호흡법을 2단계 지식호흡법이라 하고, 또 다른 말로는 흡지호흡법이라 하기도 합니다. 흡지, 들이마실 흡에다가 멈출 지자, 흡지호흡법 또는 2단계 지식호흡법, 똑같은 그 뜻입니다. 근데 이 2단계 지식호흡법 또는 흡지호흡법은 숨을 한번 들여 마셨다가 딱 멈추어서 약간 아랫배로 그 공기를 밀어 넣는다는, 너무 강하게 아랫배로 힘주지 말고 가슴에 들어 마셨던 그 산소 공기를 그냥 뭐 멈추고 있어도 괜찮습니다만은, 효과를 더욱더 좀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들여 마셨다가 가슴에서 아랫배 하단전으로 약간 밀어 넣는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 그 호흡 역량껏 참았다가 2초나 3초나 4초나 그래 가지고 내쉽니다. 내쉬면은 한 몇 번만 하면은 가슴이 시원해지고 가슴이 흉곽이 늘어나고 또 횡격막과 양쪽 폐가 이 많이 팽창이 되고 시원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몇 번 하는 건 괜찮습니다만 이런 호흡을 계속 하는 분들이 실수를 하는 것이, 숨을 들이마셨다가 멈추었다가 아랫배에 약간 힘을 주고 밀어 넣었다가 내쉴 적에 가볍게 내쉬고 또 들이마시고 멈추고 내쉬고 이걸 반복을 하게 되면은 한 뭐 당분간은 괜찮습니다. 시원하고 가슴이 늘어나고 숨이 호흡이 잘 들어가고 내쉬어집니다만은, 요것을 요런 이치를 모르고 계속 요 동작을 방법을 하게 되면은 양쪽 폐와 횡격막이 팽창 늘어나기만 늘어나지 수축되는 그 힘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폐가 자꾸 커지기만 하고 그 제 기능을 하는 그 힘, 폐의 그 신축성, 폐가 이렇게 부풀어 올랐다가 다시 쪼그라들었다가 또 양쪽 폐 밑에는 횡격막, 근육막이 늘어났다가 수축되는 이런 힘이, 신축성이 약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숨을 들여 마셨다가 흡 했다가 멈췄다가 약간 아랫배 하단전으로 약간 밀어 넣는다는 생각으로 있다가 내쉴 적에, 내쉬는 호흡이 중요합니다. 이걸 가슴을 약간 양쪽 폐를 쥐어 짜는 느낌으로 많이 그 공기를 내쉬어 주면은 그러한 그 부작용이 생기지 않습니다. 폐가 자꾸 점차 커지고 횡격막이 늘어졌다가 다시 수축되는 힘이 약화되질 않습니다. 했다가 내쉴 적에 이걸 오므리고 길게 강하게 약간 수그리면서
이렇게 해야 이 2단계 지시호흡법 또는 흡지호흡법의 효과를 극대화 시키면서 심장과 심장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그 심장의 근육들 또는 폐, 횡격막의 그 기능을 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요 세밀한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도 정확하게 그 원리를 아셔야 된다 그랬죠. 뭐 운동이든 음식이든 뭐 소금물을 마시든 뭘 하든 그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어중간하게 뭐 얼렁뚱땅 이렇게 뭐 알고 막 그걸 실행을 하면은 처음에는 조금 좋아지다가 그것이 도리어 더 안 좋아질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요러한 그 내용은 우리 굳이 이 호흡법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고 뭐 음식, 뭐 운동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하게 그 전문가의 전문가에게 배우셔야 됩니다. 분명히 처음에는 좋았는데 조금 하니까 도리어 더 안 좋아진다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그 이유가 있거든요. 내가 정확하게 몰라서 그러거든. 아시겠죠? 그리고 이 2단계 지시호흡법 또는 그 흡지호흡법은 숨을 들어 마셔 가지고 1단계로 가슴에 멈추었다가 이 호흡을 산소와 그 공기를 아랫배로 하단전으로 의식적으로 약간 힘을 줘서 밀어 넣어 가지고 1초든 2초든 3초든 5초든 멈췄다가 내쉴 적에 이 내려갔던 공기가 아랫배 배꼽 밑에 기해, 하단전, 기해라 그러죠. 거기에 밀어 넣어 가지고 멈추어 가지고 있을 적에 그때는 한마디로 기해, 하단전이라는 것은 기가 바다처럼 모여서 모이는 자리라고 기해라 하기도 합니다. 하단전을 기해, 아랫배, 배꼽 밑에 한 2cm, 3cm 정도입니다. 기가 거기서 하단전에서 하단전이 탄탄해야 되거든요. 여기서 이제 하단전에서 기가 발달하면은 중단전으로 올라옵니다. 정기, 신이라 하기도 하고 백혼영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백혼영, 정기신. 그래서 우리가 호흡을 들이마셨다가 아랫배로 약간 밀어 넣어서 멈추어 가지고 있을 적에 뭐 양쪽 폐라든지 심장이라든지 횡격막도 좋아지지만은 호흡을 아랫배로 밀어 넣어 가지고 멈추어 가지고 잠깐 있을 동안에 음량이 조화가 됩니다. 호흡은 들이마신 공기는 천기에 해당이 됩니다. 천기, 하늘의 기운. 이 호흡은 하늘의 천기와 배꼽 밑에 기전으로 있는 음식물로서 모인 모든 에너지, 기운이 밑에 있는데 그것이 합일이 됩니다. 합일이. 호흡에 숨 들이마신 호흡은 산소는 천기에 해당이 되고 아랫배 배근육 밑에 하단전 기해 이 부위는 이 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이렇게 서로 만나게 천기와 지기가 만나는 시간을 1초든 2초든 3초든 4초든 5초든 멈추어 있을 적에 거기에서 에너지가 형성이 됩니다. 하단전이 탄탄해진다고 말입니다. 하단전이. 그러면 이걸 계속 반복을 좀 하게 되다 보면은 아랫배가 뜨끈뜨끈해집니다. 이제 기해, 하단전이 기해가 정력이 막 생기는 거죠. 나중에는 이거 오래 하다 보면은 배근육 밑에 하단전 기해가 주먹으로 때려도 바위돌 같이 됩니다. 단단하게 됩니다. 이런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통적으로 이제 호흡의
원리를 아시고 단전 호흡의 그 전문가들이 이런 원리를 알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걸 하시고 오늘 뭐 제가 조금 마지막 부분에 호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뭐 음식, 운동, 뭐 소금물, 마음의 평정 다 중요하지만은 이 호흡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물을 수시로 마시고 소금물이든지 마시고 계속 하듯이 우리 호흡도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은 우리가 24시간 잠자는 동안에도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원리를 모르고 우리가 무심코 살아가기 때문에 스스로 이제 우리가 이 하늘의 천기가, 하늘의 기운이 무지막지하게 있는데 그걸 뭐 100분의 1도 활용을 못하고 사는 거죠. 하늘의 기운을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산소라 그러죠. 산소 부족. 하늘의 기운을 아랫배 하단전에까지 밀어 넣어서 합성을 시키기가 에너지화를 못 시킨다는 거죠. 에너지화를.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제 오늘 요 영상을 들어보니까 사람은 참으로 알아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구나 생각이 들죠. 알아야 할 것들이. 우리가 뭐 일을 하다가 뛰고 신경을 많이 쓰고 정신없이 일을 하다가 보면은 한숨을 많이 쉽니다. 이렇게 하죠. 그렇게 쉬어가지고는 조금은 도움이 되겠습니다만은 그 가슴 답답하고 속이 답답한 것이 해결이 안 되겠죠. 물론 호기식 호흡을 계속 하셔야 되지만은 한 번씩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2단계 지식호흡 또는 흡지호흡법을 잘 활용을 하시면은 참 하늘의 기운이 공짜입니다. 돈도 안 줘도 됩니다. 숨 들이마시고 내쉬는 거 이거 뭐 돈 드는 것이 아니니까 영상 보시고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